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의 평가 항목에서 고정장애물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경북대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과 교수 연구비 횡령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구미의 KTX역을 새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산의 거봉포도가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경북대가 최근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으로 또 한 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교수들이 연구비 횡령이나 전공서적 표지가리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등 이딴 무리를 일으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경북대의 교수는 심학봉 전 국회의원과 업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루 전에는 비 교수가 국가연구개발지원금 가운데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C 교수는 정부 사업비를 쓰면서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또 다른 교수 2명은 다른 사람이 쓴 전공서적을 그 표지만 바꿔 출간한 이른바 표지가리 혐의로 적발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이들 가운데 1명은 해임하고 2명은 직위 해제하는 등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징계 요청을 해놨고 어차피 형사에서 하여튼 기소해서 재판 진행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판 결과를 보고 재판 결과가 나온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징계를 하겠습니다. 현직 교수가 로스쿨 응시생 부모인 변호사가 로스쿨 교수를 만나 입학 청탁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된 부정입학 의혹은 경찰 내사와 자체 조사에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교육부 조사에서는 전형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북대가 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수들이 연구비 횡령과 표지가리 같은 이딴 무리를 일으키며 거점 국립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이 영남권 신공항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입지 발표도 이달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영남권 신공항 입지의 쟁점을 알아보고 밀양의 장점을 분석해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신공항의 안전성을 집중 분석해봅니다. 가덕도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부산은 밀양은 수많은 산봉우리를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등 4개 시도는 부산의 주장은 과장됐고 항공학적 검토를 하게 되면 밀양이 훨씬 안전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산은 해상으로 출입하는 가덕도가 장애물이 없어 밀양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2011년 국토해양부 조사 결과 27개의 산봉우리를 잘라내야 공항이 들어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밀양의 결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 경남, 울산 등 4개 시도는 입장이 다릅니다. 국제 기준에 따라 크게 비행 절차 설계와 충돌 위험도, 전파 영역 평가 등 항공학적 검토를 할 경우 밀양의 안정성이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또 산봉우리 4개만 잘라내면 되고 깎아내는 절토량도 부산 가덕도 국수봉의 44%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가덕도는 불과 21km 떨어진 김해공항, 진해 해군 비행장과 공역이 겹치고 일본 공역과도 인접해 항공기 이착륙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가덕수로를 운항하는 선박이나 낙동강 철새 등도 항공기 운항의 큰 위험 요소이고 태풍이나 해일에도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부산은 안전에 관련된 가장 정밀한 검증 방법인 항공학적 검토도 기존 공항의 장애물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논리를 대면서 신공항 입지평가 항목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억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이 영남권 신공항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무산됐다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입지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부산 지역에서 이 용역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말이 공식적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어렵게 추진 중인 영남권 신공항이 또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신공항 용역이 밀양에 편중된 짜맞추기식이라면서 용역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입지조사 용역에 대해 불수용 국민운동에 들어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해 1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서약을 한 뒤 처음으로 불복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더민주 부산 의원들은 고정장애물 등 안전성 문제가 배제된 채 밀양에 유리하게 최종 입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신공항 입지 용역을 깜깜이 용역이라면서 기준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에 이런 식으로 흑막 속에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기준을 가지고 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 사례는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도 조만간 정부 용역 불복 운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져 어렵게 재추진된 신공항 사업이 또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5개 시도지사 합의에 따라 중립적인 해외기관의 용역을 맡기고 논란을 우려해 기준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을 이제 와서 거부하겠다는 것은 용역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공항을 무산시키고 독자적으로 민자를 유치해 가덕 신공항을 추진하려는 부산 지역 움직임도 감지되면서 용역 결과 불복을 언급하는 의도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대구경북연구원 신공항정책연구팀장이신 한근수 박사와 쟁점이 되고 있는 안전성 부분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우선 앞서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이 항공학적 검토에서 네. 밀양의 안전성이 월등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학적 검토가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항공학적 검토는 그 항공기 운항 타당성 검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항공기 운항 타당성은 공항에서 항공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아이카오라든지 FAA 그런 국제 기준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나라 항공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공항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정밀한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부산이 왜 이 항공학적 검토를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학적 검토는 안전성을 평가하는 가장 정밀한 기법입니다. 예.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매우 다양한 그런 요인들이 저희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장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밀양 후보지 같은 경우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 이런 정밀한 기법을 통해 검토한 결과 고정 장애물 중에서는 산악 4개 정도가 장애물로 이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국제 기준에 맞춰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국토부와 ADPI에 제시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네. 이런 장애물을 가지고 검토가 됐으면 이런 장애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국제 기준에서는 2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밀양 후보지의 항공기 운항 안정성을 다 검토를 해보고 예. 거기에 제시되는 그런 장애물들을 절취를 통해서 없애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제안한 것이고요. 예. 이러한 경우에는 그 항공기들을 모두 다 이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운행할 수 있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가덕도는 이 밀양보다 더 안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고정장애물하고 이동장애물이 있다라고 설명을 예. 드렸습니다. 고정장애물 같은 경우는 처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장애물을 절취하면 장애물 자체가 공항 운영에는 전혀 문제되는 장애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 반면에 이동장애물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예를 들면 가덕 후보지 같은 경우는 그 김해공항과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김해공항에서 이착륙하는 그런 항공기들이 이동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인근의 가덕수도를 운영하는 선박이라든지 철새 이런 것들이 이동장애물이 되는데 이러한 이동장애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성 내지는 혹은 공항 운영에 굉장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마지막으로 이 가덕공항의 공역 중첩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이 부산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먼저 공역이라는 것들을 항공기를 운영하기 위한 하늘의 영역을 공역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덕 후보지와 김해공항은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북측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항공기의 입출항로가 남쪽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가덕 후보지는 활주로 방향이 동서방향으로 돼 있고 김해공항은 남북 방향 중에서 북쪽을 못 쓰기 때문에 예. 실제로 가덕 후보지의 입출항로와 김해공항의 입출항로가 정확하게 중첩이 됩니다. 네. 겹친다는 얘기죠. 중첩이라는 그렇죠. 얘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부산에서는 지금 고도 분리로 그게 가능하다. 결국은 이제 항공기 운항하면서 높낮이를 구분해서 그게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구간은 중첩되는 구간은 항공기가 일정 수준의 고도를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고요. 예. 이륙하거나 착륙을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결국 이 구간은 고도가 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양쪽의 항공기를 동일하게 고도를 변화시키면서 분리를 하겠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운영이 불가능한 그런 얘기입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김해공항에서 항공기를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가덕 후보지에서는 비행기를 이제 입출항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제약 조건이 따르죠. 반대로 가덕 후보지에서 항공기가 이착륙을 한다라고 하면 김해공항에서는 비행기가 이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상습 가뭄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수억 원을 들여 만든 양수장이 수년째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하천에 물이 있는데도 끌어다 쓰지 못하는 신세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 무랴댐에서 방류한 물이 동네 하천으로 흘러내립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 하천엔 늘 물이 넘칩니다. 바로 옆 양수장은 이 하천의 물을 양수해서 1km 정도 떨어진 윗마을로 보내는 장치입니다. 설계대로라면 이 양수장에서 퍼올린 물이 송수관로로 흘러야 합니다. 윗마을 송수관로, 물은 흔적도 없고 마른 먼지만 날립니다. 양수장은 가동되는데 정작 송수관로에는 물이 없는 겁니다. 안에 공기가 이제 발생이 되는지 관로 속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물 한 방울 보낼 수 없는 양수장이 3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원인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3년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양수장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논면적은 20헥타. 그런데 양수장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 물이 부족해서 뭐가 잘 자라지도 않고 일부는 갈라져 가지고 손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물이 부족하니까 어떤 농가에서는 집에서 먹는 식수를 논에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도 때이른 더위에 논물은 대기 바쁘게 말라버리고 거북등처럼 바닥이 갈라진 논엔 모포기가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2억 7천만 원이 투입된 이 양수장은 지난 2011년 말 준공됐습니다. 올해로 5년째 이 양수장은 단 한 번도 농업용수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구미의 KTX역을 신설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구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인데 구미시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정치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김천에 있는 KTX 김천 구미역의 이용객 수는 136만 명. 이 가운데 80% 정도가 구미 지역 이용객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천에서 구미까지 이동 시간과 비용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구미 경제계의 불만입니다. 이 때문에 구미에 KTX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나 바이어와 고급 인력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구미 공단과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새로운 KTX역을 신설해야 하며 구미시는 구미 7곡 주민 100명으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부 내력철도 신설 구간인 김천구미역과 성주역 사이 7곡군 북삼읍 지역에 KTX 신구미역사 건설을 염두에 두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국토교통부 방문은 물론이고 또 서명운동가, 성명 채택,
결의대회 등을 추진함으로써 강력하게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호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지역 국회의원들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구미역에 KTX를 우선 정착시키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분들을 실무자부터 장관까지 만나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미 KTX 김천 구미역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역을 만들어야 돼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당대표 도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차기 당권과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이 국면에서 그냥 지나갈 생각은 없다며 이달 중에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일단 당권 도전에 뛰어들어 당권을 잡은 뒤 대권을 준비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의 12개 지역구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 여성 신청자 6명을 포함해 19명이 신청해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갑과 달서구 병에 각 3명, 북구 갑과 북구 을, 달성군에는 각각 2명씩 신청했고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1명이 신청했습니다. 경북 지역 지역위원장 공모에서는 13개 지역에서 17명이 신청해 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수욕 시즌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오늘 개장했고 다른 해수욕장들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190만 명의 피서객이 찾은 도심 속 해수욕장으로 인기를 끈 영일대 해수욕장. 영일대 해수욕장이 도내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에는 수영 가능을 의미하는 노란색과 위험을 나타낸 빨간색의 부표가 띄워졌고 구조대도 모터보트로 인명구조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성급한 피서객은 바닷물 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물도 별로 차갑지도 않고 딱 좋았고 물도 깨끗하고 정말 수심도 딱 알맞아서 만족스러운 수영했습니다. 바다시청에는 안전관리자와 해경, 보건소 직원이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시군은 편의와 놀이시설을 보강하고 다양한 축제로 피서객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모래설매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월포 해수욕장에는 해수욕을 하고 바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코인 샤워기를 설치해서 지난해 태풍으로 모래가 유실돼 자갈밭이 된 월포 해수욕장에도 2억 원을 들인 결과 유실된 백사장이 복원됐습니다. 또 바다시청과 화장실 등을 보수하고 있는데 오는 15일까지 개장 준비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영일대를 제외한 포항 지역 나머지 5개 해수욕장은 오는 25일 개장하고 경주시와 영덕군, 울진군의 19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5일 개장해 8월 22일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올해는 인명구조 장비를 보강하는 등 안전 예산을 20% 늘렸습니다. 또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난해와 비슷한 520만 명의 피서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가 물산업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해 세계 물포럼 이후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에 생수와 수처리 펌프를 수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주식회사 리테크가 북경의 회사와 300만 달러 규모의 수처리 계측 분석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북경의 이 회사는 수처리 제어 시스템 시공 전문 업체로 리테크 제품을 중국 내에서 판매할 계획인데 중국의 물 시장 규모가 오는 2020년까지 828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오는 9월부터 대구와 일본 도쿄 나리타 노선과 대구 후쿠오카 노선을 새로 개설합니다. 대구 도쿄 나리타 노선은 일주일에 7차례 왕복하는데 오전 11시 대구를 출발해 오후 1시 10분 나리타에 도착하고 나리타에서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해 4시 25분에 대구에 도착합니다. 대구 후쿠오카 노선은 매일 오전 출발하고 도착하며 화, 목, 토, 일요일에는
저녁에 한 차례씩 더 운항합니다. 네. 이 경북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경북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오늘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 아동의 보육 시간을 줄이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도 기존보다 20% 줄여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꼼수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을 예고한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는 6시간까지만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제한해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정부 프로젝트에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와 후원의 관계자 업체의 신용보증 해결 대가 등으로 모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4개월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항소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뇌물로 받은 돈은 4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치자금 투명성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지난주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3주 전보다 평균 0.12% 떨어져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동구에서 0.21% 떨어져 가장 많이 내렸으며 면적은 66제곱미터 이하가 0.14% 떨어지고 66초가 99제곱미터 미만이 0.12% 떨어져 중소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또 대구 지역 아파트 전세값은 2주 전보다 0.19% 떨어져 역시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경북도 내 전통시장에 청년이 운영하는 가게 창업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구미 선산종합시장과 경주 북부 상가시장이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청년물 조성 사업에 선정돼 구미에는 25개, 경주에는 20개 청년 창업가게가 내년까지 개설될 예정입니다. 또 안동 중앙신시장과 영주 신영주 번개시장이 유휴 점포를 활용한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 안동 10개, 영주 6개의 청년 가게가 국비 지원을 받아 들어섭니다. NH농협 손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수입 보장 판매를 시작하고 지역 농업을 통해 농가 홍보에 나섰습니다. 콩은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고 마늘은 10월, 포도와 양파는 11월에 판매됩니다. 지난해 출시된 농업 수입 보장 보험은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줍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상원동의 한 건물을 PC방처럼 위장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53살 박모 씨와 종업원 등 5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와 환전상을 검거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400여만 원 등을 압수했습니다. 사단법인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와 한약진흥재단, 지역 의료기관 단체 등이 공동 주관하는 2016 메디엑스코가 오는 24일 엑스코에서 개막해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